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생태원 기후변화 연구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계에 많은 영향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그 생태계에서 어떤 영향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조사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이런 영향들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말이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좀 시작이 됐던 말이거든요. 기후변화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표라든가 이 바다, 요 부근에 있는 공기의 이제 기온이 상승해서 특히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를 한 100년 정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한 0.7도 정도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0년 동안 한 1.5도 정도, 전 세계에 비해서 2배 이상 지금 기온이 상승해서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전 세계보다 기후변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 극지역입니다. 북극이라든가 남극. 특히 이제 북극 같은 경우에는 빙하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많이 줄므로써 그 북극곰들,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북극곰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중위도 지역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 한 10년, 2000년대 들어와서 최근 10년 정도를 보면은 봄철에 추운 적이 되게 많습니다. 3월, 4월까지 눈이 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온난화를 얘기할 때, 아니 지구온난화가 왔는데 왜 봄이 추워?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지구온난화를 얘기해 전 세계 평균적인 기온은 많이 상승을 했고, 특히 북극 쪽에 있는 기온이 많이 상승을 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춥거나 덥거나 이렇게 좀 기후가 극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음으로써 이 북극뿐만이 아니라 중위도에 살고 있는 사람, 동물들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런 그 봄철에 그 조류들이 산란을 합니다. 산란을 하는데 그 산란 시기가 급격히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런 영향을 받고, 만약에 산란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추워지면은 그 조류는 그해 산란을 다 망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가 극지방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그 영향은 극뿐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뜻에 있듯이 기후는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1년 365일 지구가 생긴 이래 사실 똑같았던 기후는 한 번도 없습니다. 기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화하는 수준, 이래서 저게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위험 상황에 직면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그 위험성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쓰고 있고, 사실 최근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를 넘어서서 기후비상사태라든가 기후실패, 이런 더 큰 용어를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기온 상승이라든가 뭐 강수량 증가, 그 중에서 가장 기후변화로서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그런 기온이라든가 강수량뿐만이 아니라 가뭄. 특히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가뭄 기간이 짧았는데, 이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 가뭄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더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최근 발생하는 것 중에서는 산불,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그러면 또 그 산불이라든가 가뭄이 발생해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야생 동물이라든가 이런 그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국 왕립식물원에서 작년에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과거 250년간 식물은 약 571종이 멸종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엄청난 피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물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아곡산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구상나무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나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고사율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그 지리산이나 한라산에서 구상나무 연구를 과거 뭐 10년 이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고사율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 측면으로 보면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왕납이라든가 갈색 여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안이라든가 제주도 일부에만 서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설악산이라든가 서울까지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산란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북극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빙하의 감소에 의해서 이제 먹이 활동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열파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그런 야생 동물들의 집단 폐사라든가 이런 영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농업 생태 측면에서 볼 때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사과 하면은 대구라든가 경북 그걸 많이 떠올렸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서식지가 강원도 평창이나 영월로 전부 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멜론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곡성이라든가 이렇게 남해안 일부에만 그 재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양구라든가 화천 쪽으로 북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주도의 한라봉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를 넘어서 현재는 김제까지 이 서식지가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 측면에 봐서는 사실 기온 상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열대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사실 열대야 정도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일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인날을 열대야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최근에는 열대야를 넘어서서 일최저 기온이 30도 이상 인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대야라든가 그 열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그 야생동물의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물 다양성으로 보는데, 생물 다양성이 단조로워지면 생태계의 건강성이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생태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영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스나 메르스라든가 뭐 이런 박쥐에서 온다든가, 그 다음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돼지에서 왔고, 그리고 AI 그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새에서 왔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HIV 같은 건 유인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따뜻해짐으로 인해서 그런 그 질병을 야생에서 인간으로 전파하는 모기라든가 진드기 이런 것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옮기는 뭐 댕기열 뭐 바이러스라든가 뭐 한탄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훨씬 예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질병 발생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원인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무분별한 개발이라든가 도시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살 곳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먹이를 찾아가지고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 사람 측면에서 보면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면서 질병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라고는 지금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따뜻해진 기후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모기라든가 진드기 이런 그 질병 매개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질병이나 이런 매개체들이 그 사람 주변에 온 그 동물로부터 이제 그 질병을 사람까지 옮기는 이런 현상들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인간으로 인해서 사실 기후변화가 발생한 측면이 가장 크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기후 시스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기라든가 그 다음에 수권, 직권, 빈권, 생물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증발이라든가 응결, 바람으로 인해서 에너지 교환이 생기고, 이런 에너지 교환을 저희가 이제 대류의 이제 대기 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대기 순환이 생기면 또 해류가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해류가 순환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다시 이제 기후 변화가 발생을 하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엘니뇨라든가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지구 안에서 자연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자연적인 요인 위에 인위적인 요인, 특히 이제 인간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석 연료라든가 아니면 생물체를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이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증가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에서 이제 그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그 대기 인위적인 상황 안에서는 이제 도시화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 개발, 산림 채취 이런 현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토지 이용 변화를 바꿔서 기후 변화를 촉진시키는 이런 영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질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WHO라든가 IPCC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의 이런 기후 위기는 전염병 확산을 엄청나게 촉진시킬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이라든가 이런 검역 이런 측면을 벗어나 가지고 좀 전 세계적인 그런 해법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생활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지만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해야지만 감염병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인간도 마찬가지로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인간도, 저희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원인을 보면은 저희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런 그 생산 활동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면은 뭐 종이컵 사용을 줄인다든가, 종이컵 대신 머그컵이라든가 그런 텀블러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고 저희가 이제 에코백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은 뭐 저희가 쓰레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뭐 종이라든가 유리 이런 쓰레기를 잘 재활용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음식물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저희가 음식물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IPCC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토지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토지 같은 경우가 마치 저희가 먹는 그런 그 곡식이라든가 그런 음식물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 같은 경우도 잘 안 쓰는 전기는 사실은 콘센트를 뽑아야 됩니다. 저희 가정생활에서 대기 전력으로 쓰는 그 전력량이 보면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쓰는 콘센트는 반드시 뽑는 것,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후위기라는 상황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후 위기를 완화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행동하면은 전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 그 다양한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을 생활화 시키면은 지금의 이게 진행된 기후 위기는 향후 뭐 1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부터 노력을 하면 반드시 기후 위기는 저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